피아노 치면서 노래 들려주더라고요. 제목이 5월 비였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쓴 곡보다 이게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던.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선천적으로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린 시절의 기억은 내가 노래하는 기억이 많이 있었고, 제 주변 사람도 예전에 저를 추억하면 노래 잘하던 애, 노래 많이 부르던 애 그렇게 기억을 하고,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렇게 노래하는 자리가 있으면 제가 하는 그런 아이였고, 제 기억엔 초등학교 취학하기 전에도 각종 어머님들의 계모임 같은 데서 노래를 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릴 때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것 같고, 커서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노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제가 기억 못할 때도. 그래서 아마 제가 음악을 하게 되는 게 특별하게 제가 뭐 재능이 있거나 남다른 노력을 많이 했거나 그거보다는 아주 어릴 때부터는 나는 당연히 노래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전공은 미술이었는데 아마 요즘 같았다면 저도 이렇게 실용음악가라든지 이런 음악을 전공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하는 어떤 소위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다른 분야처럼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중음악이나 이런 걸 하면 굉장히 그쪽에서도 좀 안 좋게 보고, 그런 벽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클래식 전공을 한다는 자체를 생각을 안 했던 것 같고, 제가 음악을 좋아했지만 미술 또한 굉장히 좋아했어요. 음악과 미술이란 게 그렇게 다른 분야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감성적인 게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표현하는 도구의 차이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언젠가부터 한 80년대 한 중반 이후부터 실용음악가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전에 실용음악가가 없던 시절에는 아마 대학을 다니신 분들 중에서 음악을 하는 특히 싱어송라이터들은 미대 출신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좋아했던 영향을 받았던 선배님들 보면 김민기 선배님이나 하덕규 선배님이나 이정선 선배님이나 다들 전공을 하거나 전공을 하지 않았어도 그림을 그리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다른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너 미술하는 애가 음악하니?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음악은 당연히 해왔고요. 그냥 학과는 미술이었던 거지. 그 시절에 혹시 저와 같은 시대에 그림 그리셨던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그 당시 화실이라는 데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화실은 항상 음악들을 대부분 틀어놨고 그 화실에서 좋아하는 음악들이란 어떤 컬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도 당연히 저는 수업 끝나고 저녁 때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항상 했었고 그 아르바이트는 항상 음악 클럽에서 공연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교내에서도 항상 음악 동아리들도 많고 그래서 기타를 항상 갖고 다녔어요. 학교 다닐 때도. 또 이미 제가 그림을 전공을 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도 내가 전공을 했으니까 나와서 내가 화가로 활동한다든지 또는 디자이너로서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전공하고 하지만 그냥 내가 직업은 음악이라는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갈등이나 그런 계기나 이런 게 없었어요. 많았죠. 요즘처럼 어떤 등용문이 많지가 않았어요. 채널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냥 다운타운에서 노래를 막 부르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좀 눈에 들어서 야 쟤는 노래를 좀 한대. 그 소문에 소문이 이어져서 누군가가 야 너 한번 음반 해볼래?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가수가 되는 경우는 레코드 회사 사장님 아들이 되지 않는 한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있었던 게 이제 대학가요제 같은 데를 통해서 그런 데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면 가수가 되겠죠. 저는 80년도 초반부터 이제 신촌이나 이런 데서 노래를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저의 또 아르바이트였고 그 노래를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저도 아마추어였지만 제일 음악을 많이 배우게 된 거는 그때 앞뒤에 있는 선배님들 그분 중에는 이제 음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굉장히 유명한 분도 계시겠지만 가령 제가 84년도 이럴 때 신촌에서 노래할 때
제 앞 무대가 해바라기였어요. 그때 막 이렇게 막 유명해지시기 직전이었을 거예요. 제 앞이 뭐 들국화 선배님들도 하셨고, 이분들이 인기가 그래도 다운타운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면 손님이 꽉 차요. 그럼 그 다음 손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손님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등장을 합니다. 제 무대를 하면 손님들이 이제 많이 빠지죠. 그러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유명 가수가 있으면 사이사이에 무명 가수가 하나씩 껴요. 손님들이 좀 이제 들을 만큼 들으신 분들은 좀 나가시게 한 다음에 이제 제 무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해바라기 무대만 늘 해바라기 무대를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유익정 선배님, 이주호 선배님들 막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면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죠. 책으로 보거나 뭐 영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바로 옆에서 보는 것만큼 도움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들국화의 최성원 형님이 여러 가수들 이렇게 모아서 옴니버스 음반을 만들었었어요. 동아교육에서. 그게 이제 조금 신인들 중에서 조금 가능성 있는 친구들을 모아서 한 1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반에 내서 거기서 이제 반응이 괜찮은 친구들은 동아교육으로 연결이 되는 뭐 이런 코스였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연습생 같은 거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예. 네, 다행히 제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동익이 형, 최성원 형, 뭐 이런 형들과 좀 알게 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자주 다운타운에서 모이게 되고 할 때, 그때 이제 뭐 친구들이 이제 뭐 장필순 씨라든지 뭐 다 이렇게 친구였죠. 같이들 음악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래하고 모여서 또 술 한잔 하면서 막 음악 얘기도 하고 뭐 그러던 당시였는데, 우리 노래 전시회라는 게 1집, 2집이 나와 있었어요. 이광조 선배님도 들어가 있고 뭐 신춘 블루스도 들어가 있고 그런 음반이었는데, 거기 요번에 3집을 하는데 네가 하나 해봐라. 동진이 형님의 이런 형님들이 또 옆에서 추천을 해주셨고, 그 음반에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라는 노래, 그 노래는 이제 김현철 군의 데뷔곡이기도 해요. 사실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곡을 쓰고 하고 있었는데, 그게 88년도거든요. 88년도 봄쯤이었나. 성원이 형이 이러이러한 건 너는데 할게, 너 노래 한 곡 할래? 그래서 저야 뭐 너무 감사하죠.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이제 곡도 막 써보고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심플라이프라고 지금 뱅뱅사거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아지트 같은 데가 있었어요. 거기 항상 모여요. 그냥 거기에 늘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 형이 어느 날 곡을 되게 잘 쓰는 애기가 있는데, 애기라 그랬어요. 야, 걔 곡을 네 곡도 좋지만 네가 불러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가 한번 들어봐. 그래서 거기서 김현철 씨를 만났어요. 완전히 그냥 솜털이 이렇게 나 있을 것 같은, 너무너무 이렇게 부티난다 그러죠. 고급스러운 소년이었어요. 후드티를 저렇게 입고 왔는데 피아노 치면서 노래 들려주더라고요. 제목이 5월 비였어요.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쓴 곡보다 이게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좋다. 나 하고 싶다. 김현철 씨하고 저거는 사실 데뷔가 같은 거죠. 저는 노래로, 김현철은 곡으로. 근데 이제 녹음을 하는 과정에서 친형님이 음악을 좋아하세요. 이제 동생이 이제 데뷔곡 한다고 막 녹음하고 하는 걸 관심 있게 듣더니 다 좋은데 제목이 신인 가수가 음반 내는데 5월 비, 6월에 틀기도 그렇고 4월에 틀기도 그렇고 맑은 날은 못 틀잖아. 여러 군데로 다 걸릴 수 있게 해야 돼. 네가 지금 낚싯대 하나 아니야. 낚싯바늘 여러 개 달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야, 5월보다는 계절이 낫잖아. 봄, 눈도 되고 낙엽도 되고 바람도 되고 비가 내린다 보다 계절이 내린다 멋있지 않니? 그 노래 가사가 5월은 이렇게 내리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계절로 바꾸고 제목도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가 좋지 않니? 저 형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현철이하고 상의를 하니까 현철이도 그게 좋은데요? 이래서 이제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라는 노래로 제가 데뷔를 하게 됐죠. 88년도 11월 달에 우리 노래 전시회 3집에 계절은 이렇게 내리네로 데뷔를 했고요. 근데 그 노래가 이게 타이틀곡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음반 있으면 타이틀곡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 노래가 타이틀곡처럼 이렇게 라디오에서 소개가 많이 됐어요. 주로 심야 프로에서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동아교육에서 김영 사장님이 저한테 계약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음반 계약을 하게 돼서 1집, 2집 계속 거기서 하게 됐죠. 88년도 11월 달에 우리 노래 전시회를 하고 30회를 하고 이듬해인 89년도 5월 달에 음반이 나옵니다. 11월에 내고 2월쯤 되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반응이 좀 있었어요.
음반을 하자, 니꺼 독집을 하자 이렇게 돼서 그때 계약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쭉 해가지고 조동익 형이 저하고 또 집도 바로 옆에 살고 있었고 제가 그 형한테 음악적으로 많이 또 의지하는 형이었기 때문에 그 형과 함께 매일 붙어서 같이 작업을 해서 김현철 씨가 투입이 돼가지고 계절은 이렇게 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외에 좀 소위 우리말로 꼽을 추는 곡을 다 파냈죠. 다 꺼내봐 이래가지고 조동익 형 곡과 현철이 곡과 제 곡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집 음반을 내게 됐는데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히트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1집이 정말 잘 된 가수죠 제가. 그리고 판매량도 굉장히 높았고 또 곡도 처음에는 이미 그댄이라고 김현철 곡이 그게 이제 타이틀곡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향기로운 추억이라는 노래가 사실 그 노래는 타이틀을 하기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곡이 5분이 넘는 노래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3분 30초, 4분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곡은 짧아야 라디오에서 틀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인트로 부분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는 곡이어서 별로 기대를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음악적으로 이 노래가 좋으니까 하고 발표를 했는데 이미 그댄으로 출발이 됐지만 향기로운 추억이 막 1등을 하고 이건 아니었는데 차트에 가장 오래 머문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다운타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서 그의 음반 판매량이 굉장히 높았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때 이제 신인상이라고 골든디스크라는 그 상이 있어요. 그의 신인 중에 음반이 제일 많이 나가서 음반상을 받고 그때 뮤직박스라는 그거는 라디오에서 나온 횟수를 가지고 순수하게 몇 번 나왔냐라는 게 10대 가수 뽑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상을 수상하면서 제가 굉장히 성공적인 일집을 내게 됐고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도 제가 음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